아, 네, 알겠습니다. 시험 봅시다. 여기는 하나도. 아니, 고민 안 하도 돼요. 네. 그렇죠? 네. 참여할게요. 네. 참여할게요. 아니, 근데 문제도 어차피 시험부도 다 알려줬고, 답도 알려줬고, 아니 여기 심지어는 배우가 이제 예지가 같이 풀어갈 건데, 뭘 이렇게 부담을 갖나. 네, 그럴까요? 네. 오신 김에. 이제 중국으로 들어가려고요. 오늘 오자마자. 속성으로 한번 마치고. 그러니까, 이거 까만 걸로. 예, 예, 답지 안 나오고. 네. 같이 나오면은 나도 김 시장님다. 네? 앉아보세요. 시험 보게. 아, 시험. 같이 한번 봐봅시다. 다시 시험 보세요. 네. 네. 앉아봐요. 같이 볼까? 네. 여기 진사원 나오면 같이 한번 봅시다. 오 이거 네. 이름 씁시다. 이름. 자, 이름 씁시다. 막 급하게 지금 막 쓸 거 없어요. 지금 같이 문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답 체크하세요. 답 체크하고 이렇게 넘어간 다음에, 그 제가 이거 빨간 펜다 나눠줄 거거든요. 갖다가 체크해 줄 거예요. 네. 우리 재미가 있어요, 그거는. 가방 가운데 올려놓고 이렇게. 아니야, 양심에 맡기는 거. 자, 이름 먼저 쓰세요, 이름. 자, 1번. 다음 중에서 성격이 다른 하나는 이라고 했는데, 분명히 이 성격이 이제 주인이 몇 명이냐가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자, 1번 단독주택, 2번 다중주택, 3번 다가구주택, 4번 다세대주택. 분명히 여기에서의 핵심은 주인이 몇 명이냐, 여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했어요. 다 풀었습니까? 네. 이제 넘어갈게요. 자, 2번. 다음 중 토지를 매입하는 단계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아닌 것은 이라고 했어요. 토지를 매입하는 단계예요. 토지를 매입하고 나서 하는 게 아니라 매입하는 단계. 그럼 매입하는 단계에서 우리가 그때는 안 필요한 거. 매입하고 나서는 더 빨간 거 띄워주세요. 다음 나오는 거. 네. 그거 뭔지 물어봤어요. 매입할 때, 예.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이 중 4개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토지 매입 비용, 토목 설계사 비용, 토목 공사 비용, 측량 비용 중에 하나는 뭐예요? 토지를 사고 나서 하는 거예요. 토지를 사고 나서 하는 거. 내 것도 아닌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추정해 볼 수가 없잖아요. 만약에 사가지고 어찌됐건 이 부분을 어떤 목적에 의해서 했어 라고 했었을 때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 얼굴에 있잖아. 어쨌든 또 최근 파일 보면 될 것 같은데. 네, 3번 넘어갈게요. 다음 중 집터로 피해야 할 곳에 해당하는 것은 1번 바람이 없는 곳, 2번 경사가 완만한 곳, 3번 물이 멀리 보이는 곳, 4번 도로가 있는 곳. 공감이 안 돼도 가장 무난한 거 3개 말고 하나 고를 수 있다고 했어요. 어찌됐건 집터는 집 짓기가 편해야겠고, 집 짓고 나서 그쵸, 경치가 좋아도 좋겠고, 집을 지을 땅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 했냐면, 가장 중요한 건 뭐가 또 있어야 된다고 했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했나요? 네, 4번. 다음 중 현황 분석 단계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했어요. 이것도 현황 분석 단계예요. 그러니까 현황 분석이라고 하는 건 이미 토지를 이제 매입했다고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그러니까 1차적인 거는 괜찮다, 가장 기본적인 건 괜찮다라고 했었을 때 이 현황 분석에 들어가는데,
과연 어떤 것일까? 1번 도로요건 분석, 2번 기반시설 분석, 3번 민원 발생 여지 분석, 4번 토지 이용 계획 분석. 이렇게 하면 이 중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됐던 부분, 그게 바로 정답이겠죠. 체크했나요? 네. 어려워요, 김실장님? 체크했어요? 아, 그랬어요? 앞서가지 마세요. 하나씩 같이 써요. 네. 자, 다음입니다. 자,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을 나타내는 말은 건폐율이다. OX. 제가 어저께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거 연면적이랑은 다른 거라고. 건축 면적이 있고 연면적이 있는데 연면적이랑은 다른 거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예, 그래서 건폐율 말고 또 비슷한 게 뭐 하나 있어요? 용적률이라는 게 있죠. 그럼 서로 세트로 움직여지는 게 용적률이라고 친구는 누구고 또 건폐율이라고 친구는 누구다. 그러면 이 중에 뭘까? 네, OX 했나요? 자, 다음입니다. 6번. 자, 다음 건축사업 단계 중 토지 매입 이후에 토지를 샀으니까 이제는 경계 측량하자. 이렇게 해서 토지 매입 이후에 이루어지는 단계는 경계 측량이다. OX 했나요? 네, 7번. 이거 문제 빠르네. 어저께 했던 거랑 다르네. 이거 그래도 어저께 했던 거 맞출 수 있으면 이것도 맞출 수 있을 거예요. 대출 상환 비용은 OX로만 외웠으면 틀려요. 이거. 대출 상환 비용은 사업 적정성 검토에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이다. OX. 사업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하는데 대출에 대한 어떤 비용, 대출 이자 비용 포함돼야 될까 아니야 될까? 내가 이거를 살려면 대출 몇 프로 받아야 되는데 이 이자를 내면 내 수익률이 나온다 안 나온다를 이 사업 적정성 검토 단계에 포함해야 될까요? 안 해도 될까요? 네, OX 말을 하지 말고 OX를 쓰세요. 안 돼요, 지금. 네, 아니 옆에서 교란 작전일 수도 있습니다. 손이가 왜 나니까. 네, 됐나요? 됐고, 자 다음. 자, 다음 중 성공적인 건축을 위해 적용되어야 할 건축 견적 산정 기준은 적정 가격이다. 이것도 빤네. OX. 얘들이 이렇게 왔어. 네, OX.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건축 견적을 비교 견적 받아봤더니 적정 가격으로 하는 게 맞다. 아니다. 최저가가 맞다. 네, 이런 시각이에요. 적정 가격이 맞다고 생각하면 O, 아니다고 생각하면 X입니다. 했나요? 네. 9번, 10번은 주관식이에요. 자, 토지를 사전 답사할 때 가장 적합한 계절은, 예, 계절이 뭐가 있는지를 모를 것 같은 분을 위해서 우리나라의 계절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죠. 예, 그 중에 언제 가서 보는 게 이 토지의 민낯을 정확하게 볼 수 있다. 예. 됐나요? 예.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건축 설비의 설치, 그리고 공작물의 축조에 대한 공사를 발주하거나 현장 관리인을 두어 스스로 그 공사를 행하는 자를 일컫는 말을 뭐라고 할까요? 세 글자입니다. 썼나요? 네. 자, 그러면 예, 옆 사람이랑 시험을 가보겠습니다. 이게 황정희님 거를 우리 이렇게 밖에 돌릴게요. 네. 네, 옆에 주세요. 자, 옆으로. 네, 옆으로. 옆으로. 네. 자. 이런 것도 괜히 떨려요. 네. 혹여라도 틀렸을까봐. 근데 너무 몰입해서 지금.
완전 초집중했어. 네. 네. 자, 1번은 제가 읽고 다 같이 정답 외치면 되겠습니다. 다음 중에 성격이 다른 하나는 하나, 둘, 셋. 네? 네? 다섯 배. 자, 1번, 2번, 3번, 4번 중에 번호로 할게요. 다음 중 성격이 다른 하나는 하나, 둘, 셋. 4세대 주택. 네, 첫 문제부터 틀렸구나. 공부 좀 하라니까. 어저께 그렇게 알려줬는데. 자, 1번 다 풀었어요? 맞았으면 동그라미 해주세요. 동그라미. 예, 자, 2번. 다음 중 토지 매입 단계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아닌 것은 하나, 둘, 셋. 4번 측량 비용. 또 틀렸어? 야, 오늘 집에 못 가겠다. 자, 3번. 이거 조금 어려웠죠? 다음 중 집터로 피해할 곳에 해당하는 곳은 하나, 둘, 셋. 예, 바람이 없는 곳. 자, 4번. 다음 중 현황 분석 단계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가장 처음 해야 되는 것은 하나, 둘, 셋. 4번. 토지 이용 계획 분석.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을 나타내는 말은 건폐율이다. 하나, 둘, 셋. 5. 맞습니다. 다음 건축사업 단계 중 토지 매입 이후에 이루어지는 단계는 경계 측량이다. 하나, 둘, 셋. 네, 맞습니다. 7번. 대출 상환 비용은 사업 적정성 검토에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이다. 하나, 둘, 셋. 맞습니다. 야, 이거 꽈는데 맞췄네. 다음 중 성공적인 건축을 위해 적용되어야 할 건축 견적 산정 기준은 적정 가격이다. 하나, 둘, 셋. 5. 적정 가격이라니까. 최저 가격이 아니라. 예. 세상에 이렇게 보면 틀린 사람이 있구나. 어쩜 좋냐. 적정 가격. 최저 가격이 아니라 적정 가격인데, 그러니까 건축 산정은 적정한 가격이 맞다라는 얘기예요. 자, 오늘은 60점 넘으면 다 통과니까 너무 마음에 큰 부담을 갖지 마시고. 자, 9번. 토지를 사전 답사할 때 가장 적합한 계절은 하나, 둘, 셋. 예, 왜 남자들은 조용히 해? 남의 듣는 얘기만 체크하라고? 여기 쓰신 거야? 의견이 분분해. 아니 어떻게 하겠는데 엑스가 없어. 체크를 안 해, 내가. 이거는 제가 안 쓰니까 이거 친구를 승부욕이 나네. 좋아. 아주 그런 녀석 좋아요. 네, 성적이 예민해요. 네, 다음 기스 꼭 나오세요. 자,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건축 설비의 설치, 그리고 공작물의 축조에 대한 공사를 발주하거나 현장 대리인을 도와 스스로 그 공사를 행하는 자를 일컫는 말은 하나, 둘, 셋. 축축. 예, 정답입니다. 와, 대축. 앞에 내세요. 옆으로 다 돌리세요. 옆으로 주세요. 날 주세요. 날. 네. 네. 어휴, 처음 와가지고. 네. 선이겠어. 여기 주세요. 이게 말까지 한 문제들도 있고 어저께 냈던 거랑 갑자기 다르게 된 것도 있고 한데 그래도 전원이 네 그래도 낙제를 면하고 패스했습니다. 박수. 이게 되게 웃긴데 막상 물어보면 또 시험지에다 체크한다 그러면 헷갈려요. 그래서 지금 틀렸던 문제들만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들이 틀린 이유가 있겠다 싶어 드릴게요. 성격이 다른 문제 중에 이 틀린 사람이 있는데 단독, 다중, 다가구, 다세대 할 때 이거를 표면적으로만 상식으로 생각을 하면 당연히 단독이 혼자 살고 다중, 다가구, 다세대가 같이 사니까 라고 이끌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주인이 단독주택이라는 범주 안에 다중주택, 다가구주택은 주인이 한 명. 그 다음에 다세대는 세대별로 구분이 된다. 그래서 주인이 여러 명인 거예요. 그래서 성격이 다른 거죠. 모양과 형태가 다른 게 아니라. 이해되시죠?
자, 두 번째, 토지 매입 단계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아닌 것은 측량은 매입하고 나서 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매입하고 나서 뒤에 경매 측량해야 된다고 나오잖아요, 6번에서. 그러니까 문제 속에 답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그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여기도 진저면이도 좀 틀린 게 우리 토지 매입 이후에 이루어지는 단계 경매 측량 샀으니까 측량을 해보는 거지, 내가 사지도 않았다가 측량해 봅시다 할 수가 없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그렇게 해서 되는 거고요. 그리고 어유 김지영이 득점 받았네. 수석해, 수석했어. 수석인 것 같아요. 예, 이따가 대표로 나가서 술좀 받으세요. 네, 우리 김지영하고 황정희님 두 분 드리게 되는데, 그리고 우리 저기 이경수님. 네. 예, 이경수님도 여기도 걸렸고 황정희님도 여기서 걸렸는데, 요거 하나만 제가 다시 한번 풀어드릴게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거라서. 우리가 쇼핑할 때 비교 검색하죠. 비교 검색. 쇼핑할 때는 비교 검색을 할 때 어떤 제품이 있잖아요. 제품. 항상 어떤 단어를 보면 내가 원래 알았던 단어라고 생각을 해도 이해를 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사실 조금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땐 단어를 좁혀서 보세요. 제품은요, 제조업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만든 상품이에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 대한 항상 그렇죠. 가치. 가치라고 하는 건 원 공정도 가격이 있을 거고, 이게 유통하는 유통상의 마진이 있을 거고, 판매하는 판매자의 마진이 있을 거예요. 이거를 다 더한 이거 플러스 이거 플러스 이거 플러스가 소비자 가격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생산자, 유통자, 판매자, 이 세 가지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도매로 물건을 띄러 가면 누구랑 만나요? 얘랑 만나요. 얘랑 만나요. 얘랑 만나는 경우도 있어요. 심지어는. 그래서 직거래를 하거나 여기서 직거래를 하거나 해서 결국 이만큼을 혹은 이만큼을 싸게 파는 거예요. 그게 인터넷 마켓이잖아요. 맞죠? 이게 유통의 혁명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옛날엔 유통을 하려면 원산지에 있는 이 사람이랑 알려면 이 사람이 있어야겠고, 이 사람이 유통을 해줘야 이걸 받아서 파는 판매 대리점이 있는데, 판매 대리점의 역할 자체가 희미해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가능한 건 뭐예요? 여기서 파는 제품이 이게 딱 표준화된 상품일 때, 표준화된 상품은 항상 뭐가 전제가 따르냐면 퀄리티 컨트롤, 품질 관리가 핵심 전제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여러분이 이거는 예를 들면 삼성의 냉장고, 삼성의 TV,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김치 냉장고, 이런 거는 제품이기 때문에 유통을 거치지 않고라도 신제품을 구입할 수 있으면, 아니면 대리점 거치지 않고 구입할 수 있으면 결국 이 원산지를 해준 회사에서 뭘 해줘요? AS를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 개념이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건을 비교 검색할 때, 제가 에디카 거를 살 때 독일에 있는 것도 사올 수 있는 이유는 결국 에디카라는 제품을 판매하는 이 회사랑 컨택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럼 제가 예를 들어서 이거를 사기당하면 어떡하지? 생각을 해도 이게 인터넷을 통한 직구도 보호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구매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핵심 뭐예요? 제품이에요. 제조가 돼. 즉 뭐예요? 메이드가 돼. 어떤 메이드예요? 커스텀 메이드. 실질적으로 규격화돼서 생산이 된 제품을 구매하는 거기 때문에 이 중간에 띄워넣고 이걸 해도 내가 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 건축사업은요,
레디메이드 혹은 커스텀 메이드가 아니라 오더 메이드. 기본적으로 우리가 TV를 하나 만든다고 가정을 했을 때 내가 TV 만들고 싶은데 난 동그란 TV 만들고 싶어요. 물론 가능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이거를 내가 디자인을 합니까? 디자인에 참여를 합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설계는 설계 전문가가 할 거란 말이에요. 그 기술적인 구조 만들 거 아니에요. 근데 집 지을 때는 안 그래요. 오너의 영향력이 커요. 그러다 보니까 발주하는 사람이 나 좀 이런 스타일을 해보고 싶어. 예를 들면 파리에 있는 건물을 하나 딱 보여주면서 야 서울이 이렇게 못 짓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돈이 있으면 이번에 도산대로에 새로 짓는 건물 중에 생각한 건물이 있는데 파리에 있는 건축가를 데려와서 지어요. 그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설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동그라미, 이 커스텀 메이드 하는 이 자체의 이 동그라미 요소들이 설계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완성이 되려면 아까의 견적 단계도 있고 이후에 시공 단계도 있고 이거에 대한 관리를 해서 목표 금액 안에 끝낼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과정에서 내가 비용을 자재의 유통, 판매, 끼어들어가지고 제어할 수 있는 건 결국 자재에 대한 소통밖에 없어요. 왜? 사람이 유통되어 있는 거 끼워볼 수 없고요. 여기에 예를 들어서 자재를 완성해서 파는 제품들 같은 경우에야 우리가 거래가 가능하겠지만 뭐 철근, 레미콘 이런 거를 우리가 어떻게 애매하잖아요. 내가 거래 실적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 구매력이 있는 사람도 아니다 보니까 그럼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건 결국 자재를 구입할 때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이거를 만들어서 쉽게 얘기하면 납품을 하는데 대리점도 집 지어서 파는 대리점 봤어요? 없어요. 유통, 집 짓는 거를 유통하는 사람도 봤어요? 없어요. 건물 마찬가지겠죠. 그럼 결국 누구랑 부딪히는 거예요? 제조를 하는 이 원 제조 업체랑 우리가 부딪혀서 싸우는 거예요. 그럼 악유가 당연히 있겠죠. 왜요? 상품화라는 단계를 안 거친 상태잖아요. 거기다가 심지어는 내가 상품을 제조하는데 참여를 해서 오더를 주고 관리를 하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계에서 자, 이 사람들 여기 안에서 자재뿐만이 아니라 이걸 일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 이거를 제조를 하는데요. 저희 회사한테 주시면 A 값에 지어드릴게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B 값에 지어드릴게요. 어떤 사람은 C 값에 지어드릴게요. 어떤 사람은 D 값에 지어드릴게요. 이렇게 해놓고 자, 비교견적하면 ABC 중에 뭐 고를 거예요? ABC 중에 뭐 고를 거예요? 그쵸?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ABCD는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숫자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받는 견적서가 ABCD. 자, 왜 그런지 설명을 할게요. 내가 이 회사 A의 견적서를 나의 회사예요. 그럼 가나다라의 회사에 견적을 낼 때 내가 이 건물을 지을 때 필요한 어떤 기준가가 A라고 가정을 합시다. 여기에는 이 이윤이 들어가 있지 않은 실행 견적비예요. 그럼 야, 내가 생각해보니까 A야. 자, 실행가가 해보니 A입니다. 자, 이 A를 기준으로 가나다라 보고 내보세요. 해서 모든 규격과 틀을 딱 A라는 폼을 줘요. 그럼 오늘도 시험을 봤지만 왜 이렇게 시험이 빨리 끝나요? 단답형이거나 객관식이거나 때문이잖아요. OX이거나. 근데 견적을 내는 건 뭐다? 그냥 논문 시험지랑 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A, B, C, D로 나오면 이해가 안 되지만 내가 A라는 기준을 주고 내봐 하면 이 가 업체는 A 플러스 100이요. A 플러스 50이요. A 플러스 30이요. 어떤 데는 A 플러스 마이너스 0요. 마이너스 10이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자, 이러면은 이 업체 중에 어느 업체랑 일하고 싶어요? A 마이너스 10. 이게 사람 인지 상정이잖아요. 그죠? 근데 손해보고 일하는 사람이 있다 했어요? 없다 했어요? 없다 했죠. 그럼 만약에 내가 적정가다 하면 A 플러스 100, A 플러스 60, A 플러스 30, 마이너스 10 중에 어떤 회사가 적정가일 것 같아요? 지영
어디가 마음에 가요? 그래도 그냥 이거 숫자만 놓고 봤을 때. 그냥 내가 좀 이제 발주를 해야 돼요. 100억짜리 프로젝트를 한다고 칩시다. 어떻게 해서 누가 나한테 100억 맡겼어. 누가 나한테. 그래서 그걸 갖고 이제 결정하는 대로 그냥 발주를 하래. 지영님 알아서 하래. 믿고 맡기겠대. 어디다 주겠어요? 이 정도에 주고 싶다. 남의 돈 갖고 운영을 한다 가정했을 때, 자 본인 돈 갖고 운영은 마이너스 실컷 하고 싶죠. 그죠?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의 돈 갖고 운영을 할 때는 최소한 내가 빠져나갈 구멍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무리수는 안 둬요. 남의 돈이니까 나중에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근데 내 돈 갖고 사업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리수를 둬요. 열망이 가득해.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 마이너스 10이 적정한지 아닌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ABCD를 받아놓고 이 ABCD에는 단지 ABCD라고 안 적혀있고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아라비아 숫자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비교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 근데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왜요? 각자 스타일이 다 다른 거예요. 일하는 방식도 다르고 기술자의 구성도 다르고 가장 중요한 건 기준점에 대한 해석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견적 딱 갖다 놓고 자 은행에서 돈 갖다가 빌리는데 대출의 한도와 금리는 비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우리가 생각에 17법으로 돼 있잖아요. 이진법 아니잖아요. 17법의 원화예요. 비교가 돼요. 근데 저기 페루의 돈하고 저기 아프리카 돈하고 저기 유럽의 돈하고 한국 돈하고 딱 갖다 놓고 비교해봐요. 돼요? 안 돼요. 이해되세요? 한국 돈하고 이 가치가 우리 1,000원이랑 걔네 1유로랑 비슷한데 1,300원이랑 1유로인데 비교가 돼요? 1,000유로면은 나는 1,300인데 근데 절대 가치가 이 화폐 단위만 빼놓고 비슷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당연히 이쪽으로 쏠린다. 왜? 최저가 착시 현상 때문에. 그래서 이게 A를 기준으로 나온 건지부터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숫자로 되어 있다고 사람들이 이걸로 인식을 하는데 아니다. A, B, C, D다 이 말이에요. 왜요? 견적서를 열어놓고 보면 항목의 기준이 다르고 요율이 다르고 순서가 달라요. 근데 어떻게 맞춰요? 근데 이거를 앞단에서 일하는 용감한 사람들이 대부분 어떻게 해요? 야, 총 금액이 많으니까 대충 비슷할 것 같아. 그 중에 그냥 여기랑 하면 될 것 같아라는 룰을 정하는 아까 그거 딱 와닿지 않아요? 화폐 가치가 다 다르잖아요. 근데 나는 외국을 다녀본 적이 없어. 그리고 우리가 흔히 해외여행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요. 안 들어와 느낌이. 비싼 건지 싼 건지 모르겠어. 명품샵 들어갔는데 얼마예요? 2,000유로요. 2,000유로면 이게 2,000원에 값어치인지 200만 원에 값어치인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이 없어. 특히 카드를 긁고 다닐 때는 더 감이 없어. 현금으로라도 바꿔가면서 막 주고받으면서라도 하면 모르겠는데 카드를 긁고 다닐 때는 감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게 억대 공사가 아니라 10억대 공사가 아니라 100억대 공사 이렇게 올라가는데 결정을 김정님이 해야 돼. 이런 상황이랑 비슷한 거예요. 대부분의 건축주들.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이 A라는 틀을 제시를 발주자가 해야 하고 A라는 틀이 누구나 소통될 수 있는 자료로 나오려면 디지털로 최첨단으로 이 시대 혹은 앞으로의 미래에서도 쓸 수 있는 자료들의 라이브러리로 나와야 하는데 대다수의 기술자들이 여기에 대한 저항이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에요. 왜요? 안 배웠으니까. 근데 안 배웠다고 시대가 바뀌는 걸 할 수 있어요? 아니랍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해야 돼요. 그래서 비교 견적을 할 때는 항상 뭐부터 점검해야 돼요? 이게 A 플러스로 되어 있는 거니 A, B, C로 되어 있는 건지부터 점검을 해야 되는 거죠. 이걸 이해를 못해요. 아무리 설명을 줘도. 이렇게 쉬운 걸. 가나다라가 A, B, C잖아요. 그 A, B, C 중에 뭐가 좋아요? 무슨 얘기야 이걸 내가 어떻게 이게 딱 와닿지 않아요? 견적서를 봤는데 이건 A, B, C인데 숫자로 되어 있으니까 내가 이거가 비슷하다고 느껴지고 그 중에 이 비교할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공견적서를 내가 줘야 하고 물량도 내가 줘야 하고 예를 들면 내가 생각할 때 업자의 마진이라고 하는 게 사실 비딩할 때 너 얼마 먹을래? 너
너 좀 적게 먹을래? 그럼 내가 너한테 줄게. 이게 제일 치사한 거예요. 근데 거꾸로는 뭐예요? 걔가 그렇게 싸게 안 준다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추가 비용이나 변경 비용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니까. 게임을 시작을 하면 게임을 한 번이라도 해본 사람은 예를 들어서 18을 떼본 사람하고 9을 떼본 사람하고 우리가 이제 골프장에 갔어요. 그러면 9을 가본 사람은 이게 18홀까지 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변수가 예측이 안 돼. 그러니까 내가 9홀까지 뛰어보니까 괜찮으니까 18홀도 당연히 괜찮겠지 하고 붙었다가 깨지는 경우랑 비슷한 거예요. 왜 가보지 않은 길이잖아요. 대다수의 건축주는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해서 페일을 하는데 심지어는 높고 거만해요. 왜? 돈이 있으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교만하면 뭐가 보여요? 치부가 보인다니까요. 높아져 있으니까 밑에서 보면 치부가 보이잖아요. 얼마나 공략하기가 쉬워요. 위에 있는 사람이 밑을 내려볼 땐 이 사람의 정수리가 보이는데 밑에 있는 사람이 위에 사람을 보면 치부가 보이기 때문에 너무 흠잡기가 쉬운 거예요. 흠잡기가. 이게 세상만상 모든 게 다 비슷해요. 그래서 항상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일을 할 때든 내가 몸을 낮춰서 눈높이를 맞추는 게 중요해요. 저 사람이 어딜 바라보고 있는지를 봐야죠. 남자 만났는데 그 남자가 날 좋아한다는데 갑자기 처음 만나는 날 첫눈에 반했다고 사랑 고백을 하는데 이걸 받아들여야 될지 말아야 될지 판단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의 시공사는 이걸 준다고 하면 다 첫사랑에 빠져요.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러겠어요? 사람의 마음이지. 실제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따져가지고 하다 보면 결국 어떻게 돼요? 비슷한 애들끼리 뭐하다 경쟁이 될 거 아니에요? 플라이 뭐 미들급이면 미들급, 헤비급이면 헤비급, 뭔가 비슷한 등급의 사이즈들끼리 몰아놓으면 결국 뭘로 구분이 되냐면 이 중에 가장 나랑 잘 맞는 사람으로 판별이 되는 거지. 숫자로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야 일을 할 때도 마음이 편하게 일을 할 수 있죠. 그래야 재밌게 일하죠. 항상 그렇게 규결이 돼요. 그래서 비교 견적을 받을 때 우리가 어떤 제품을 살 때는 제품이라는 게 완성된 걸 갖고 유통하는 사람들끼리 장사치들끼리 흥정을 하는 거니까 흥정이 가능하고 협상이 가능한데 이 제조하는 단계에서는 협상한다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보기에는 이거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단계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요소들은 뭐냐면 실제로 이 사람들이 비교 견적을 한다고 가정을 했었을 때 A라는 기준을 잡을 수 있게 이 A라는 기준은 내가 발주자가 제시를 해줘야 되는 거고 이 A라는 기준으로 놓고 따졌을 때 사실 제일 정직하게 하려면 그거예요. 자, 시공사의 이윤은 몇 프로가 적정 이윤이라고 생각한다 라는 기준으로 놓고 그 이윤은 안 건드릴 테니까 실제로 이거를 시공 방법이나 자재를 변경해서 비용에 절감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내라. 그렇게 숙제를 줘야지 뭔가 사람들이 같은 조건 안에서 좀 얘네는 뭐 구매력이 있나봐 아니면 얘네는 이렇게 고급 인력을 쓰는데 뭐 이런 걸 갖고 얘기를 해야지 우리가 기분 좋게 서로 보면서 그래도 이번에 이 업체가 낫겠다는 거지. 서로 제살 깎아먹기 하듯이 제일 수작가 입찰하면 내가 검토해줄게 이렇게 돼버리면 결국에는 뭐예요? 나는 그 큰 돈을 지불하면서 싸구려 인력들과 싸구려 자재들 갖고 일을 하거나 아니면 소비자 가격에 비싼 금액을 지불해 가면서 고객처럼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불분명한 일입니까? 그래서 비교 견적을 할 때 적정가라고 하는 건 그 적정의 기준은 상당히 주관적인 거예요. 맞죠? 난 내가 같이 일하는 사람이 제조업에서 마진 얼마나 나와야 될 것 같아? 30%. 그죠? 건축할 때 30% 마진 남긴다 그러면 죽여버릴지도 몰라요. 건축주가. 배급공사에 선시용 마진을 가져간다 그러면 이게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맞죠? 그게 서로 이제 기준의 차이라는 거죠. 제조업에서 5% 남는다고 하면 거의 하겠어요? 미쳤어요? 왜? 안 해요. 야, 말이 되냐? 제조업에서 5% 남는데 누가 제조를 해? 업종에 따라, 카테고리에 따라 다 인식이 다른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결정하는 사람이 마음이 높아져 있으면 이게 다 그리고 누구한테 해줘요? 결국은 A, B, C, B 중에 A-10부터 가요. 근데 이게 A-10이 사실은
D-C였던 거예요. 이러면 이제 여기서 반전을 들어가는 거지. 난 A인 줄 알아. 그래서 항상 견적서를 읽는, 견적서를 검토하는 이 과정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크로스 체크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일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크로스 체크가 필요한 거예요. 나는 당연히 여기 있는 사람들의 점수를 다 100점 받을 줄 알았어요. 근데 틀리잖아. 나의 기대와는 다르지. 근데 이 틀린 부분의 이유를 딱 보니까 아 이게가 다를 수도 있겠구나. 이게 이제 컨센서스거든요. 그러면 이제 오늘 이렇게 수업을 한번 하고 나면 내일 또 시험 보면 100점 받겠지. 사람이면. 그죠? 그런 거잖아요. 그게 일을 할 때도 똑같다고요. 이게 뭐냐면 조금 이제 어려운 말로 넘어가면 결국 저희가 일을 하거나 막단이 되면 뭐를 작성하냐면 펀치리스트를 작성하는 거예요. 펀치리스트. 내가 판단해야 되는 구분점들이 있잖아요. 저는 항상 예를 들 때 얘기해요. 총 사업의 목표가 뭐야? 그러면 언제까지 공사 끝날 건데? 시간이 되게 중요하죠? 언제까지 끝날 건데? 그럼 이거 하는데 얼마 드는데? 그럼 누가 할 건데? 네. 그 누가에는 항상 라이센스가 있냐 없냐가 판단 기준이에요. 내가 언제 봤다고 판단을 하겠습니까? 근데 이 펀치리스트를 작성하라고 하면 제일 싫어해요. 누가 싫어해요? 담당 실무자들이 싫어해요. 왜요? 자기도 귀찮거든. 일을 하는 과정에서 건축주가 혹은 오너가 이 펀치리스트에 대한 기준을 주질 않으면 알아서 하라고 하면 이 부분들이 또 되게 불분명하게 진행이 돼요. 그래서 항상 이 펀치리스트 줄 때는 뭐냐면 카테고리 작성을 해줘요. 이 카테고리. 우리가 흔히 카테고리 킬러라는 표현을 쓰는데 하나씩 지워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시험 공부할 때 중요한 거 밑줄 쳐놓고 다시 한번 공책에 적어놓고 외운 다음에 다 외웠으면 지우고 이 과정을 반복하지 않습니까? 이 훈련이 이 건축사업 관리할 때는 특히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게 있어요. 왜냐면 사람을 판별하고 분별할 때 인사할 때 특히 그렇지만 우리 시간 약속 안 지키는 사람들 별로 안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직원들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근태를 뭐죠? 근태. 시간에 대한 관념을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성과. 성과에 대한 건 결국 리포트예요. 근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리포트가 뭐냐면 자기는 엄청 열심히 썼는데 내가 못 알아먹는 말로 썼을 때 제일 싫어요. 그렇지 않아요? 돈 주는 사람이 돈 쓰기 쉽게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니까. 항상 사람을 신뢰하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돈을 예를 들어서 쓰고 싶어. 근데 그 돈을 쓸 때 내가 마음 편하게 쓸 수 있게 해주는 게 최고의 스텝의 어떤 역할이에요. 근데 이 기술자들이랑 일을 하다 보면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자기 고집이 너무 세요. 그러다 보니까 나오는 데이터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도 좀 불친절해요. 근데 중요한 게 이 성과는요, 기술자 혹은 일을 하는 스텝, 이들이 바라보는 성과의 기준과 내가 바라보는 성과의 기준이 다릅니다. 그럼 뭐가 필요해요? 내가 바라보는 성과의 기준이 뭔지를 끊임없이 얘기를 해주는 게 중요해요. 이게 결국은 뭐예요? 스킨십. 남녀 사이에만 스킨십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일하는 모든 과정에 스킨십이 필요해요. 그럼 스킨십을 어떤 방식으로 가져가요? 이 서류에 대한 크로스 체크예요. 항상 네가 뭘 이해하고 있는지 정리를 해서 올려. 그러면 내가 올린 그 부분에 대해서 피드백을 줄 거야. 그러면 내가 원하는 데까지 계속 얘를 끌어올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업체는 안 그렇겠어요. 스텝은 안 그렇게 같이 일하는 사람은 계속 끌어올려줘야 되는 거예요. 와라 100점 나올 때까지 와라 해야 어느 한 순간이 딱 되면 똑같은 시험 문제 갖고 31을 계속 얘기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31일째부터는 아예 문제를 얘가 쓰고 답을 쓸 정도의 숙련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과정을 되게 소홀하게 생각해요.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당연히 제가 이해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나중에 너 왜 나한테 이거 얘기 안 했어? 가 돼버린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이게 조직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경우가 사회생활을 그래도 해본 남자들 혹은 사람들, 여자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좀 이해가 되는데
조직 생활을 많이 안 해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냥 내 눈에 보이는 게 전부거든요. 중요한 거는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내가 원하는 만큼 이걸 따라가주고 있느냐,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지식과 같은 지식을 갖고 있느냐. 대부분 이제 같이 일할 때 오너가 제일 기분 나쁜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무슨 얘기를 하면 피식피식 웃어.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 한다 이거지. 그런 경험 있어요? 자, 예를 들면 부동산 가서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제가 전세를 얻고 싶은데요. 돈이 얼마였는데요? 1,000만 원이에요. 예의 사람은 1,000만 원 갖고 어디 쓰냐? 어디 싸? 막 이러면서 막 이런 시츄에이션, 총국이 있는 것처럼 실제로 이런 기술 전문 분야의 사람들과 일을 하다 보면 그런 경우 되게 많아요. 몰라서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한다. 뭘 알아야지 무슨 대화를 하지.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내가 모르니까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바꿔서 나한테 리포트 하는 게 당신 역할이야. 월급 주잖아. 왜 내가 당신한테 맞춰요? 당신이 나한테 맞춰야지. 그리고 그게 여러 명이면 그 여러 명이 나한테 맞춰야지. 내가 왜 각자의 언어를 배워야 돼? 그러니까 프랑스 파리 루브르 박물관 가면 중국어로 써 있는 거예요. 돈 쓰는 사람이니까. 물론 한국 사람들 돈 많이 쓰나 봐. 한국어도 저 끝에 하나 있게 힘들어. 브로셔가. 왜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당당히 요구할 건 요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확신을 가질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물론 나도 노력해야겠죠. 이 비교견적 하나만 놓고 따졌을 때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그라미와 세모와 네모가 합일치가 돼서 소비자 가격이 만들어지고 도매가라고 하면은 동그라미와 세모까지가 도매가인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원산지의 가격을 동그라미로 내가 만약에 가져온다라고 하면 얘네들은 뭐 먹고 살아요? 근데 앞으로 얘네들이 먹고 살기가 아예 어려운 구조가 됐죠. 근데 얘네들이 다 어디로 갔어요? 인터넷으로 갔죠. 인터넷으로.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한테 더 작은 이윤을 받으면서 사업을 거대하게 하고 있죠. 쿠팡이 이번에 10조 투자 받은 게 결국엔 그거잖아요. 다 쿠팡 망한다고 그랬어요. 쿠팡 보고 다 망한다고 그랬어요. 로켓 배송 나오고 나서 망하는 정조다. 왜냐면 계속 그 마이너스의 적자가 너무 커지니까 한 방을 메꿨죠. 손정이가 바보여서 거기다가 자산을 했겠어요? 아니라는 거죠. 플랫폼으로 가니까 그 부분을 앞서간다고 그러고 돈을 꽂은 거예요. 손정이한테 고마워요? 아니죠. 손정이도 투자를 한 거잖아요. 이 돈을 불려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큰 돈을 이렇게 항상 역지사지, 엔드 유저, 돈 쓰는 사람 시각에서 계속 생각하고 반문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돈 쓰는 시각에 입각해서 돈 쓰는 사람이 마음 편하게 재미있게 쓸 수 있도록 지속적인 계속 그 서포트를 해주는 게 여기의 역할인 거고 나는 여기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게 내 역할인 건데 정당한 대가보다 조금 더 남들보다 조금 더 지불하면 이 돈을 받는 사람들이 내 얘기를 되게 잘 들어줍니다. 아주 친절하게. 그러면 내가 일을 할 때 굳이 같은 시간 일하는 동안 그렇게 막 같이 그쵸 죽자고 덤벼드는 그게 아니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하지만 그러려면 이 파운데이션과 매뉴얼과 이 카테고리에 대한 기준 그리고 시간과 성과에 대한 부분을 끊임없이 나한테 반복해서 알람을 해줄 수 있도록 뭘 해야 돼요? 결국 트레이닝을 해야 돼요. 훈련을 시켜야 된다. 훈련. 이런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오늘 이렇게 딱 봐서 오늘 처음 만났어요. 처음 만났는데도 계속 인풋을 주는 이유는 뭐예요? 이 인풋을 이 정도를 어찌됐건 친구 따라와서 갖고 돌아갔는데 나한테 이게 아웃풋으로 나오는 순간 이 인풋 더 받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오늘 무슨 얘기 듣긴 들었는데 생각해보니까 나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안 가야 돼. 관심이 없게 돼요. 재미도 안 생겨요. 똑같은 거예요. 어렵고 힘들고 하드한 일이지만 이 나름대로의 범주 안에서 내가 이 사업 안에 트레이닝이 되다 보면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거고 내가 갖고 있는 잠재적인 능력이 딱 기인이 됐을 때 그렇잖아요. 세상을 움직이는 건 결국 재테크 시장을 움직이는 건 결국 남자보다 여자더라. 왜? 그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실제로 성공한 사례들을 보니까 엄청나게 무슨 스펙, 고스펙 이게 아니라 그쵸? 자기 방식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일로 자기 적성에 맞게 푸신 분들이더라. 그분들이 어느 바구니에 담갔냐에 따라서 성과가 일반 중소기업 매출에 따라서 없을 정도의 매출인 경우도 있고 그러더라.
아파트 한 60채 갖고 있는 분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만나서 이렇게 얘기 들을 수 있는 그 사람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에는 내가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갈 때 내 주변에 내 사람을 얼마나 만드느냐가 관건이 되는 거죠. 결국 그 사람이 성주가 되는 거고 그 사람이 왕이 되고 공주가 되는 거죠. 왕비가 되는 거죠. 여왕이 되는 거겠죠. 결국은 뭐냐면 내가 부릴 사람이 많아요. 근데 이 부릴 때 내 스타일을 아주 쉽게 이해해줘야죠. 그러려면 훈련이 필요하다. 상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고용이 돼서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결국 여러분들이 지켜줘야 되는 게 뭐냐면 마지막이에요. 이거 하나는 꼭 갖고 들어가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나랑 같이 일하는 사람이 가장 지켜야 되는 게 뭘까요? 자로 시작하는 거예요. 뭘까요? 나랑 같이 일하는 사람이 또 나도 그렇지만 꼭 지켜져야 하는 거. 그래야 나랑 일을 재밌게 할 수 있어요. 그때 진짜 그럼 망해요. 자존심을 자꾸 부리게 하면 어떻게 해요? 자존심을 자꾸 부리게 하면 내가 피곤해요. 존까지는 맞아요. 그렇죠. 정답 운동돼. 누구나 성장을 해야 돼요. 누구나 성취감이 있어야 돼요. 같이 있는 시간 동안 자존감이 높아져야지. 죄송해요. 좀 이렇게 안 좋은 표현 좀 쓸게요. 이 병신아, 이걸 이따위로 해. 너 이래가지고 막 이런 식의 모욕적인 언사를 듣는 사람이 자존감이 높을 수가 없잖아요. 그 사람이 재미를 갖고 회사에 나올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친해져서 가족 같은 마음이 되어져서 야 너 네가 은연중에 나오는 건 도리어 양념치는 것처럼 갈 수가 있지만 항상 존중해주고 그 사람의 미래에 대해서 같이 걱정해주고 이 사람이 여기 나와서 얼마나 재미있게 일할 수 있을지 이 사람의 자존감은 지금 높은지 낮은지 이런 것들을 헤아려주는 게 사업할 때도 필요하다. 그러면 견적 낸 사람의 자존감을 지켜주는 건 뭡니까? 결국 그 사람이 그 견적을 낼 때 얼마나 열심히 이 견적을 냈을지를 헤아려주고 근데 중요한 건 대다수가 그렇게 열심히 안 낸다는 거. 왜요? 공짜로 내니까. 요게 이제 제가 오늘 얘기하는 핵심이에요. 자존감을 지켜줘야 되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견적을 제대로 내려면 견적회사를 갔다 오든지 아니면 한 달 이상의 시간을 줘서 제대로 내야 되는데 이 제대로의 여건을 제대로 안 줘요. 그러니까 관리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 정도는 알아야지. 견적 제대로 내려면 건축 견적회사에서도 견적을 받고 전기 회사에서 견적을 받고 설비 회사에서 견적을 받아서 이걸 공사를 아는 사람들이랑 같이 앉아가지고 펀치리스트 만들어가면서 하나하나 체크를 해서 줄일 수 있는 것과 맞을 수 있는 것과 이런 것들을 논의를 해서 이 정도는 우리가 실행가 얼마가 나오고 이 정도는 우리가 운영비로 필요하고 이 정도는 회사의 이윤을 받아야 이 회사가 운영이 되겠구나. 이런 컨센서스를 이뤄가면서 나가야 되는데 늘 우리는 맨 끝에 숫자만 보는데 익숙해져 있단 말이에요. 왜? 대다수가 그냥 고객이 이렇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이 어쨌든 생산자 프리미엄을 얻는 일을 같이 하게 된다고 하면 결국 이 자존감을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을지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 나랑 같이 일하는 사람들의 자존감을 내가 어떻게 높여줄 것인가 아니면 높일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줄 것인가 이 정도 마음으로 헤아려서 일을 한다라고 하면 내 옆에 일하는 사람이 나랑 일을 하면서 못해먹겠다는 얘기보다 그래도 대표님이랑 일을 하니까 그래도 잘 되겠죠. 대표님 믿습니다. 열심히 할게요.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한다 이거예요. 결국 여러분들이 같이 일하는 동안 이 사람들의 자존감이 높아지려면 결국 누구의 자존감이 높아져야겠어요? 나 자신의 자존감이 높아져요. 내 밥그릇 챙기고 내가 배가 불러야 앞에 있는 사람들 먹일 수가 있는 거지. 나는 내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에휴 돈 벌려니까 할 수 없지 뭐 편법 써야지 불법 쓸 수밖에 없지 이런 자존감이 낮아지는 상황이라고 하면 지속적인 성장하기는 어려울 거다라는 얘기인 거죠. 제가 제일 안타까운 케이스가 뭐냐면 막말하는 케이스예요. 일하다 보면 늘 말씀드리지만 말 한마디도 천장을 바꿀 수 있지만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골로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사회라는 데 안에 들어와가지고 비즈니스를 한다라고 하는 그 비즈니스에서 가정을 하면 우리는 늘 그렇죠 겸손해야죠. 우리는 늘 낮은 자세로 눈높이 맞춰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남들보다 멀리 보고 남들보다 깊게 생각해서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태어나는 그러니까 글로벌형을 생각을 60억 인구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을 하면
나머지 그 60억 인구가 살기 좋은 세상, 편한 세상을 만들어보자라는 취지로 일을 하는 사람하고 그냥 내 앞에 있는 나, 아니면 우리 가족만 생각하는 사람하고는 마음의 그릇이 달라질 거다. 좀 철학적인 얘기 같지만 결국에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나만 생각해가지고 이 사회를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포괄적인 시각을 갖고 이 세상을 아주 이롭게 만들려면 결국 누가 돈이 많아야 돼요? 내가 돈이 많아야 된다. 그래야 내가 또 베풀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또 그렇죠. 돈이 아주 많아야겠죠. 우리 가족만 행복할 수준이 아니라 적어도 내 지역 정도는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됐다 할 수 있는 거죠. 왜 못해요? 하고 있었던 선배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 나가면 좋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이 자존감이 떨어져 있는 사람들 많이 만나요. 일하다 보면 어떤 경우에서든 항상 핑계가 있고 내 탓이 아닌 남 탓이고 외부적인 요인이 문제가 되고 어찌됐건 사는 게 재미가 없으신 분들도 많이 만나는데 그래도 우리가 돈 벌 때는 기분 좋아지고 캐시 만지면 그래도 기분 좋아지고 이런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조금 더 다른 의미를 좀 더 부여해서 조금 더 큰 프레임으로 주면 여러분들 삶에 가치를 더할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러면 네, 수료식 합시다. 그럼 지금부터 우기 조선일보 친친지 건축주대학 수료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료회는 저희 친친대 건물주학원 원장이신 고동원 원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공연하는 대현님께서는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정현. 수료증 건축주대학 초신자 클래스 성명 지영. 위 사람은 제5기 조선일보 건축주대학에서 실시한 조신자 클래스를 성실하게 수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8년 12월 20일 조선일보 친친지 건축주대학 원장 서동원 축하드립니다. 자, 차서. 안타깝다. 와, 이거 진짜 주시는 거예요? 오, 저희 이해. 어머, 선생님. 네. 오, 언니야. 수료증 건축주대학 초신자 클래스 성명 황정희. 아래 내용은 같습니다. 네. 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이상으로 간략하게 5기 조선일보 친친지 건축주대학 수료식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단상 위에서 단체 사진 한번 찍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나와주시죠. 아니, 예비. 네, 예비. 예비. 저희 어디 뭐 홍보하고 하는 거 아니까 나오시죠. 이거 어떻게 올리는 거 아니에요? 아니, 네. 네, 안 올려요.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께만 드릴게요. 그러니까 저희끼리 공유하는 거니까. 네. 근데 너무 작지 않아요? 아, 아, 그러니까 그럼